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최종으로 만들어 볼 산출물이에요. 뭐 산출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간단하게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백엔드 데이터 우리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백엔드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백엔드 시스템에서 인서트 오를 하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됐었죠.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런 작업들을 처리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 보기 화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검색하시게 되면 휴양지 하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도 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작업을 해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렉트 작업을 하시고 나면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이제 금방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천천히 제가 일단 셀렉트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셀렉트랑 인설트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셀렉트 작업부터 여러분들 먼저 한번 올려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메뉴들을 선택할 때마다 뭔가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교체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메뉴들 있죠. 여기 메뉴에 보여지는 요 메뉴들은 언제나 항상 고정으로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푸터라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나 늘 고정된 상태에서 보여져야 되는 페이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페이지마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네, 넥스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작업을 하는지 네,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구성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보실 거예요. 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를 보실 건데, 이때 이제 요 CSS는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빠르게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네, 챗GPT에서 이제 CSS를 따서 만들어가지고, 챗GPT가 만들어주는 CSS로 지금 구성을 한 거고요.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아웃풋들, 그다음에 이제 요런 버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 같은 것들도 뭐 요런 작업을 페이지 라우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네, 요런 작업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3001번 테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메뉴랑 라우팅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네, 테스트의 first죠. 그래서 테스트의 first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면, 네, 이렇게 페이지가 바뀝니다라는 것까지 보셨는데, 이제 메뉴를 우리가, 어,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위치시킬 거냐면, 컴포넌트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만들거나 저는 이제 여기다가 디렉토리로 멤버라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거고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넥스트에서 어떤 파일, 넥스트.js에서 이제 파일들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파일들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어떤 시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 자, 다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확장자가 TS인 거, 그 다음에 TSX인 거, 그 다음에, 뭐, JS도 쓸 수 있어요. JS 자바스크립트죠. 그 다음에 JSX. 이거는 JSX 문법을 쓸 수 있는, 네, 문법을 포함하는 파일이 되는 거죠.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타입스크립트와 JSX 문법이 같이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JSX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 때 JSX 문법을 같이 쓸 수 있게 포함되어져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공통의 파일을 이 컴포넌트 밑에다가 어,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해서 네, JSX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실 거고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문자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메뉴 컴포넌트는 네, 기본적으로 RSF 이용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익스포트 디폴트를 아예 쓰시지 않고 따로 쓰시지 않고 이 펑션에다가 익스포트 주시고요. 예, 선언문을 주시고 디폴트까지 선언문을 주시고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람다로 표현을 화살표 함수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프롭스를 지우시고 이제 우리가 리턴해야 되는 요 돔 하나를 작성하셔야 되는 곳에 div로 주셔도 되는데 페이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뭐 딱히 어떤 태그로 리턴하게 만들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요거 여러분들 지워주시고요. 빈 태그 이렇게 주셔도 돼요. 빈 태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성해 나가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div 주시고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버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페이지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버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A 태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지 않고, 넥스트에서 제공하는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가지고 A 태그를 이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 li 하면은 next link라는 컴포넌트가 이제 제공이 될 거고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next slash link가 지금 임포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태그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href에다가 이제 중괄호로 여러분들 이제 값들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큰 따옴표를 이용하셔서 우리 슬래시는 네, 링크 안에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홈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카피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는 뭐 카테고리 등록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할 거는 상품 목록 보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안에다가는 테스트 이렇게 한번 일단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스트 페이지 여기다 일단 만들어 놨죠. 네, 일단 요 카테고리 등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뭐 사용하진 않았지만 카테고리 만들진 않았지만 카테고리 슬래시 뭐 라이트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 상품 목록 보기는 프로덕트 슬래시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줄 거고 로그인은 네, 로그인은 뭐 멤버의 로그인 페이지 뭐 이렇게 줄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바로 테스트. 그 다음에 어, 요거 first 요청하시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 밑에다가 first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테스트 밑에 first 네, 요렇게 이제 요청해서 실행을 할 건데 아직 파일들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아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이트라든가 리스트라든가 로그인 페이지는 안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메뉴를 이제 실행하셔야 되는데 이 메뉴를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다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여기 스타일이라는 디렉토리에 가면 글로벌 CSS가 있거든요. 이 글로벌 CSS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페이지 있죠, 요거.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했을 때 이 보여지는 이 페이지에 대한 CSS, 그 다음에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그러한 그 CSS를 어디다 정의를 하시는 거냐면 글로벌 CSS에 정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사실 다 지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주석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면 지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CSS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CSS처럼 모든 페이지에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페이지스 디렉토리 안에 보면은 언더라인이 붙어 있는 앱이라는 TSS 파일이 있거든요. 자, 언더라인 앱.tsx 파일을 보시게 되면 네, 요런 이제 파일, 내부가 요런 파일들이 이제 열리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앱이라는 역시 이제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파일은 소문자로 주셔도 되고, 실제로 컴포넌트, 펑션으로 정의되는 이 컴포넌트는 대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export default function app 해갖고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컴포넌트랑 페이지 props라는 거, 이 그 두 개의 props가 있죠. 컴포넌트라는 props와 페이지 props라는 props 두 개가 있고, 얘는 타입스크립트죠.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여기 콜론 뒤에 요 그 props 뒤에다가 이 props가 어떤 타입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타입스크립트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을 명시해 주셔야 되고, 콜론을 주신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타입이 뭔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 리턴은 지금 컴포넌트 하나가 리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proofs가 이 여기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딘가에서 전달받은 이 컴포넌트가 이 실제로 이제 화면에 뿌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프롭스는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가 실제로 이제 페이지로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컴포넌트라는 이게 이제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거든요. 이 컴포넌트의 스프레드 연산자예요. 점점 해가지고 페이지 프롭스 해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죠. 그러면 이 컴포넌트 안에 우리가 연결해 놓은 어떤 그 매개 변수에 요 값들이 쭉 흩뿌려져 가지고 전달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제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역할을 할 컴포넌트를 우리가 렌더링 하면서 이 페이지 프롭스 전달받은 걸 그대로 이제 어, 컴포넌트한테 이 페이지 프롭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언더라인 앱이라는 파일 안에 이 앱은 어떤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가 이렇게 잘 실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 구성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 상태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렌더링을 하던지 간에 Next.js에서 우리가 이 앱 컴포넌트라는 이 컴포넌트 밑에서 리턴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실제로 우리가 실행시키는 이런 그 컴포넌트들, 페이지 컴포넌트들이 전달되면서 얘가 출력되는 형태로 화면에 그려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전달되는 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몇 가지 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리턴 되어지는 코드에 이렇게 괄호를 만들어가지고 빈 태그가 리턴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 컴포넌트 부분은 제가 이 내부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컴포넌트와 함께 우리가 이제 출력될 것들을 자, 리액트에서 제공되는, 우리 넥스트에서 제공되는,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을 출력을 하셔도 되고, HTML 태그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항상 출력되는 탑의 메뉴들, 뭐 이렇게 갖고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HR이라는 태그를 갖다 딱 넣어주시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테스트 인덱스부터 일단 실행을 해보면 요 위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테스트 페이지 위에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디 세미콜론이 들어갔나 보네요. 아, 여기 세미콜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 테스트 밑에 first라고 입력을 해도 늘 위에 이 메뉴가 공통으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underline app.tsx 파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Next.js에서 요게 항상 이제 공통으로 출력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이 컴포넌트는요, 리액트는 싱글이라고 그랬죠. 싱글 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구조냐면 실제 루트 컴포넌트가 있고 이 위에 컴포넌트들이 담기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칭 구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루트 컴포넌트다 그러면 루트 컴포넌트 위에 이제 뭐 탑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뭐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 탑 밑에는 뭐 여러 이제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 컴포넌트들을 이제 우리가 트리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에 그러니까 underline app.tsx 파일의 앱이라는 컴포넌트는 모든 넥스트에서 우리가 넥스트.js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 컴포넌트의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루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위에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작업들을 이제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공통으로 이제 출력이 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어떤 유형이 자, 언제나 항상 늘 이렇게 페이지가 뜰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안에 이제 루트 상태에서 위에는 이제 페이지가 하나 씌워지는 거고, 이 페이지 위에 이제 뭔가가 추가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메뉴를 넣어 주셔도 되고, 이 메뉴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교체되려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앱이 루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라는 거는 제일 밑에 깔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밑에 깔리는 페이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쭉 다 나열을 해서 적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해서 적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조금씩 바뀌게 뭐 다른 메뉴로 이렇게 교체되면서 작업을 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쭈루룩 적혀 있는 것보다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훨씬 여러분들 유지 보수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일단 어떤 작업을 하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 안에다가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공통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레이아웃 페이지 안에다가 타입스크립트 JSX 파일로
메인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메인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 RSF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우리 이제 디폴트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위에 아예 추가를 하셔서 하나만 이렇게 아예 그냥 처음에 펑션 만들 때, 컴포넌트 만들 때부터 만들어지게. 그래서 컴포넌트명은 대문자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소문자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대문자로 시작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레이아웃에는 이제 여기에 컴포넌트가 이런 구조로 만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루트가 있고요. 자,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상태에서 전달되는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뿌려줄 거냐면, 루트 상태에서 제가 여기 탑이 올라가 있는, 메뉴가 올라가 있는 메인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 거고요. 우리 컴포넌트, 메인 레이아웃을 만들 거고, 이제 이 메인 레이아웃에 메뉴가 있는 이 아랫부분에 컴포넌트들이 출력될 수 있는 구성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뿌려져야 되는 구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하위들. 이 루트에서 메인 레이아웃이 위에 올라오고 메인 레이아웃 위에 이제 메뉴가 올라갈 거거든요. 메뉴가 올라가고 밑에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여러 페이지들이 올라올 수 있게 요런 구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앱에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전달되는 여기다 이제 바로 이렇게 적지 않고 메인 레이아웃을 하나 깔고 메인 레이아웃에다가 그 전달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레이아웃도 지금 앱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뭔가 받고 있어야 되겠죠. 내부로 하위로 출력될 컴포넌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프룹스 형태 전달받을 수 있는 프룹스 형태로 만들어 주실 거고 네, 차일드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받아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 네, 우리 타입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롭스만 명시하시지 못하고 타입을 명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입은 이렇게 갖고 직접 이제 필요한 파일에 대한 타입은 이렇게 직접 정의를 하셔도 되고, 사용자 정의 타입은 우리가 이제 뭐 몇 페이지마다 작업을 하실 거다. 그럼 공통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실 건데, 일단은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레이아웃 프롭스, 그러니까 레이아웃 프롭스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우리가 주는 이름인 거죠. 내 맘대로 주는 이름. 타입의 이름이에요. 요거는 자, 전체 타입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타입 안에, 자, 제가 명시를 해놓을 거예요. child page의 타입은, 네, 모두 리액트에서 만들어지는 노드이기 때문에, 리액트, 자, 노드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콜론 해가지고, 요 코드를 직접 정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레이아웃 프롭스 타입입니다라고 이제 옆에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실행을 하면 이 child page라는 변수가 어느 곳에서도 사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더라인 빨간색 밑줄로 이제 에러가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요거 그냥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요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 잠시만요. 요 컴포넌트에 메뉴라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메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거예요. 자, 메뉴 있죠?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면 위에 메뉴가 자, 요게 src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뱅이 기호는 src부터 인식하는 거고 src 밑에 페이지 밑에 컴포넌트 밑에 메뉴웨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밑에 컴포넌트라는 폴더 밑에 메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에 있는 메뉴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뉴를 출력한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우리가 뭐를 출력할 거냐면
네, 여기 중괄호 주시고, 그러니까 변수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할 때는, Next.js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hild 페이지를 이렇게 출력해서, 네, 출력해서 뿌려주겠습니다라는 걸 명시하시면 되겠고, H4로 요거는 뭐 제가 그냥 footer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메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 루트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시냐면, 네, 여기 루트로 이제 오실게요. 언더라인 앱 tsx 파일로 오셔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고 요 컴포넌트를 우리가 뭘로 감싸 주실 거냐면 저랑 지금 방금 만들어 주신 네, 메인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컴포넌트 사이에 네, 이렇게 컴포넌트가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레이아웃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요 하위로 들어갈 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게 있거든요. 음, 우리가 자, 여기에다가 그냥 메인 레이아웃 이렇게 뿌리기만 했잖아요. 네, 이렇게 뿌리는 작업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메인 레이아웃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이름을 잘못 썼어요. 메인 레이아웃으로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children이라는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child page라고 썼거든요. 얘는 무조건 children으로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children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나면 네, 요 언더라인 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 메뉴로 네, 요 테스트 페이지와 전부 다 이제 추가돼서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만 해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뜨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링크로 붙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테스트고 first 선택하면 first next 페이지로 이렇게 라우팅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지금 예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인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중복되는 공통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그 뭐 페이지들,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해 보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본으로 그 설정이 되어져 있는 이 CSS가 너무 이제 안 예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네, 같이 이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